우리는 오늘 중국, 일본,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전통 의상으로 우리나라 다르게 치파오를 입어요. 많이 본 적 있죠?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무늬가 이제 되게 화려한 치파오. 여자들의 옷이고요. 칭파오라고 해서 남자들은 비슷한 무늬지만 긴 두루마기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전통 가무악. 자, 이거 뭐죠, 이름이? 그렇죠. 바로 경극이라고 하죠. 경극. 우리 경극 영상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 같은 날이 중추절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고요. 이날에는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월병이라는 음식을 먹고요. 달맞이, 들놀이 등의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달맞이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중국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한번 잘 연구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런 빨강 색깔 등들을 많이 본 적이 있죠? 자, 이 빨강색은 중국인이 매우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돈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또한 중국은 매우 땅이 넓기 때문에 요리 문화가 매우 다양해요. 먼저 스촨 요리라고 해서 매운 향신료를 사용하는 마파두부 같은 요리를 스촨에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광둥 요리로 딤섬이나 탕수육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상하이. 상하이에 가면 해산물 요리가 많아요. 바다랑 가깝기 때문이겠죠? 자, 해산물 요리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가 있죠. 궁중 요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들을 우리가 포크로 먹지 않죠. 중국도 우리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젓가락의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중국의 가옥은 이름이 사합원이에요. 중국의 전통적인 집으로서 북쪽, 동쪽, 서쪽에 가옥이 집들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네모난 정원이 있습니다. 남쪽은 뻥 뚫려서 출입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편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옷 다 잘 알고 있죠? 기모노를 입잖아요. 넓고 긴 소매에 화려한 문양, 그리고 길이가 발목까지 길게 내려와가지고 앞깃은 되게 폭이 넓은 허리띠를 두르는 이 기모노를 입고 다니죠. 자, 이 화장법은 뭐죠? 얼굴 새하얀 이 화장법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가부키 화장법이라고도 하는 이 화장법인데요. 우리 가부키 본 적 있죠? 경극이랑 같이 음악 시간에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음악, 무용, 기예가 함께 어우러진 일본의 전통 연극이에요. 극음악에서 살펴보았죠. 에도 시대의 서민 예술로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자를 쓰긴 하는데요. 그 글자가 가나라고 해서 한자의 일부를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여기서 나온 가나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씨름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일본의 스모. 일본의 전통적인 운동이죠. 이 스모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빨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지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해요. 허벅지가 두꺼워서. 자, 이 절은요. 호류사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나무 건축물이에요. 목조 건축물인데 이게 불교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가 동시에 백제도 이 호류사랑 비슷한 절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제 시대 때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하고요. 이 젓가락의 모양과 길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식이네요. 일본의 스시, 초밥, 덴푸라, 튀김, 라멘. 맛있겠죠?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마네키네코라고 하는 이 고양이 인형은 돈과 손님을 부른다는 행운의 인형이라고 합니다. 마네키네코 참 귀엽게 생겼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도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오봉절이에요. 양력 8월 15일이네요. 중국의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력 8월 15일에 차례와 성묘를 지내고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다네요. 봉오돌이라는 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러시아의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의상이 사라판이라고 하는 여자 원피스가 있고요. 사라판이에요, 사라판. 긴 치마인데 짧은 것도 있어요. 루바시카라고 하는 블라우스가 있습니다. 남자의 블라우스인데요. 러시아의 문자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글자가 마치 영어 같이도 생기긴 했는데 영어가 아니라 코레아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영어랑 좀 비슷한 감이 있죠? 대한민국이란 뜻이래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빵을 주로 먹어요. 약간은 아시아라기보다는 유럽풍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이랑 유럽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처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요.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를 사용해요. 여기 음식이 되게 특이한데요. 일단 흑빵이라고 하는 호밀빵, 우리 알죠? 호밀빵을 먹고 보르시라고 하는 수프를 먹어요. 그리고 양꼬치를 먹는데 양꼬치 이름이 샤실리크고요. 자, 이런 주된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즈바라고 하는 통나무집에 사는데요. 통나무집 왜 있겠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통나무집에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유도와 레슬링, 격투기를 합쳐놓은 듯한 러시아의 전통 스포츠는 그 이름이 안녕? 예서가 들어왔네? 삼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 혹시 알아, 예서야? 네, 그 인형 안에 인형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형 안에 인형이 계속 있는 게 마트료시카예요. 자,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궁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황제가 겨울에 머무른다고 해서 그 이름이 겨울궁전이래요. 겨울궁전.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러시아에도 명절이 있어요. 이름이 성 드미트리 토요일인데 양력 11월 8일 날 직전 토요일이에요.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 날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고 이날에는 성묘를 하고 놀이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핵곡식과 핵과일로 만든 음식들을 먹습니다. 러시아가 발레가 유명한 건 알고 있죠? 소년제가 러시아에서 아마 리듬체조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